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기후전쟁, 탄소전쟁의 게임 체인저는 결국 탄소 포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계 최초로 태양광 발전으로 공기 중에서 직접 CO2를 포집하는 그 탄소 포집기가 금년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호주의 아스피라 DAC라는 기업과 시드니 대학이 개발한 이 기계를 스트라이프가 70만 불에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남부에 설치해서 이제 가동을 한다는 거죠. 돈을 내는 스트라이프는 어떤 곳인가? 사진 보시면 알파벳, 소피, 메타, 맥킨지 이런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탄소 포집 기술에 지원을 해준다. 그럴 목적으로 프론티어라는 걸 이제 결성을 했죠. 이곳이 스트라이프 통해서 위 아스피라의 연구 개발을 지원한다. 이게 본질로 알고 있습니다. 프론티어는 2030년까지 9억 2,500만 불을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분야 연구 개발자들도 이런 행운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스파라 DAC는 대략 한 180개 기계를 설치를 해서 2027년까지 500톤의 CO2 포집하고 매립한다. 그럼 그 대가로 톤당 1,000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불, 대략 한 6억 5천만 원 가량 되네요. 그래서 아스피라가 만들었다는 그 기계로 공기 중에서 CO2를 1톤 포집할 때마다 돈 1,000불을 지불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스트라이프가 돈 1,000불을 주는 대가는 뭐겠습니까? 연구개발 지원하는 것이죠. 톤당 1,000불이 많으냐 적으냐? 현재 미국의 CO2 거래 가격은 톤당 65불에서 110불 사이라고 하고요. CO2도 재화입니다. 필요가 있으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상품이니까. 그런데 공기 중에서 직접 DAC를 포집하는 비용은 한 500에서 600달러 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일반적인 탄소 포집 비용은 톤당 75에서 145 유로가 들어가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는 톤당 80유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DAC 다이렉트 에어 캡처, 공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거, 이거는 다른 탄소 포집 비용이라는 것은 가령 화력발전소 아니면 포스코 이런 데서, 아니면 시멘트 공장 이런 데 CO2가 공기 중으로 포집되기 직전에 포집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공기에 일단 퍼져 있는 것을 포집하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그래서 DAC 포집 비용은 다른 일반적인 탄소 포집 비용보다도 한 7배 내지 8배 수준으로 돈이 현저히 많이 들고, 또 DAC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탄소 포집 비용도 아직은 탄소 배출권하고 직접 경쟁이 안 될 정도라는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시장에서 탄소 포집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가 직접 경쟁할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던 저런 거래라는 것은 그 본질은 연구 지원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피라가 축자 사자 연구를 해서 만약에 포집 비용을 톤당 10불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저 아스피라 회사는 톤당 990불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고픈 능력자들은 다 도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본질이 뭐겠는가? 일종의 기술을 현상 모집하거나 또는 기술을 경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DAC로 포집하는 CO2의 그 톤당 포집 비용이 너무 높은데, 가령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DAC 비용을 톤당 100불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피라 회사의 목표는 뭐냐? CO2 포집해서 압축하고 운송하고 매립하는 모든 비용을 궁극적으로 톤당 20불 이내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돈이 이제 생겼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실험실 수준이고요.
저걸 이제 가동을 하면서 바로 2세대 개량 연구 바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로 500톤 규모의 설비라는 거, 이거 그야말로 그냥 야외 실험실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거 가동하면서 효율을 개선시키고 문제점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를 키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가령 그 DAC 분야 최초 기업이 스위스의 클라이웍스라는 그 회사 아닙니까?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나온 그 보도 내용이 사진처럼 처음에 그 아이슬란드에 설치한 게 연간 한 4,000톤 그 정도 포집하는 용량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간 36,000톤, 10배 이상 규모로 새로운 기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하고 상용화하고 하는 건 보통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탄소 포집하는 핵심 어떻게 하느냐, 시드니 대학에서 스펀지 같은 어떤 물질을 만들었답니다. 뭐 특허도 받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게 이제 탄소를 분리해서 포집한다는데,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물질 위에다가 저 기계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나갈 때 CO2 분자가 저 스펀지 같은 물질에 포집이 된다는 건데, 저걸 어떤 통 속에 놨다고 합니다. 통 속에. 그리고 전기 팬으로 그 통 속으로 공기를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가해줘서 CO2를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서 땅 속에 파묻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어떤 그 A타입의 텐트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솔라 패널을 장착을 한다는 거죠. 그 솔라 패널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탄소 포집 과정에서 별도로 배출되는 탄소 없다. 이게 지금 안고인 것 같습니다. 설치 장소는 어딘가 아직은 여기까지는 확정적으로 보도가 안 되고 있고요. 아마도 호주 남쪽에 있는 문바라는 지역일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경에 최종 프로젝트 설명회 하면서 다 발표하고 공사 바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파 묻을 곳은 파 묻을 장소를 바닷속이나 땅 속에 구덩이를 새로 파지는 않겠죠. 그거 다 돈 드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다 파묻느냐,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일이나 가스를 퍼내고 비어있는 그 곳에다가 파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대기 중에 있던 CO2가 원래 그 오일 가스 있던 그 자리에서 퍼낸 거 아닙니까? 인간이 퍼내서 공기 중에 퍼뜨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거해서 너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오일 가스전에서 CO2를 강제로 주입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밑에 남아있던 찌끄러기 오일 가스가 더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부수입이 되겠죠. 프론티어가 그 아스페라 DAC에 주목했던 거는 바로 이 태양광 발전으로 대기 중의 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호주는 태양광 발전이 아주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DAC 입지로 최적이 아니냐, 이것도 고려가 된 것 같고, 탄소 포집 기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 이외에는 에너지 사용이 전혀 없다. 즉, 기계 돌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주목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과제가 비용 절감이겠죠. 20불까지 낮춘다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되면은 이제 메가톤 단위, 기가톤 단위로 이제 온 세상에 퍼뜨리겠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기 중에 인간이 싸질러 놓은 저 CO2, 저거 포집하는 가장 효율 좋은 친환경 지속 가능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식물의 광합성 기술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술이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술입니다. 광합성입니다. 이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포도당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탄소 포집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면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것이죠. 바로 포도당은
태양 에너지 저장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걸 이용하는 것이고, 화석 연료는 그 포도당이 변성된 거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그 화석 연료는 식물 또는 동식물의 그 바디 자체가 변성된 건데, 그 가운데 핵심은 포도당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동물은 저 포도당을 태운다는 게 숨 쉬는 겁니다. 또 산소와 결합시키는 것이고, 그걸 어려운 말을 쓰면은 해당 과정이라고 하죠. 예?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은 식물이 하고,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결국 태양 에너지를 다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죠. 해당 과정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저장되었던 태양 에너지를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로 활용하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탄소 순환 과정인데, 그래서 탄소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산업화 이전에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략 한 278 ppm 정도였는데, 그 정도가 딱 살기 좋은데 아무 문제 없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점점 더 자꾸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은 벌써 420 ppm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탄소 없으면 생명도 없는데, 탄소가 너무 많아도 생명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스페르가 만들었다는 저 기계는 결국 태양 에너지 이용해서, 또 그 태양 에너지만 이용해서 이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는 거니까, 창조 이후 식물이 매 순간 하는 일의 극히 일부분을 모방하겠다, 이걸로 보입니다, 저는. 예? 결국 탄소 포집을 위한 가장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은 산림을 가꾸는 것입니다. 산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포리스테이션, 산림을 가꾼다는 건데, 다시 한다는 거, 재산림화, 리포리스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리포리스테이션. 이 산업화라는 게 산림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다시 산림을 만들면 되는데, 이 아스페라 회사의 주장이 재미있는 점은, 자기들이 만든 저 기계는 재산림화를 위해 필요한 토지 한 90% 정도만 자기들은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탄소 포집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와 관련된 논점으로 저는 그 바이오 디젤, 바이오 메탄, 여기에 지금 매우 중요한 지속 가능한 그 탄소 포집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그 맥락이 같습니다. 이 바이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때 살아 있었는데, 채소건, 뭐 쌀이건, 벼건, 저기 밀이건, 사과나무건, 사과건, 뭐 하여튼 아니면 사람이건, 동물이건, 하여튼 동식물이죠. 살아있는 동식물. 한때 살아있다가 지금은 죽은 동식물의 변형물을 바이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몸 속에, 생체 속에 탄소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부패될 때 그 저장되었던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과정에 인간이 개입을 해서, 뭐 가장 지금 전형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수거해서 그 가스, 바이오 가스 이제 뿜어내는 그걸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가장 넓게 생각하면은, 죽어 부패되어 저장되었던 탄소가 배출되기 전에 그 과정에 인간이 개입을 해서 기름기나 가스를 추출한다. 그 기름기가 바로 바이오 디젤이고, 가스가 메탄이니까 그게 바로 바이오 천연가스가 되는 겁니다. 천연가스 주성분이 메탄이니까요. 그래갖고 그걸 연료로 사용하자. 다시 말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동식물 자체를 태우자, 뭐 태워서 연료를 쓰자, 그건데, 본질은 저 기름도 동식물 자체가 변형된 거 아닙니까? 가스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요. 다 문제는 바이오가스를 태워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식물이 다시 포집을 하게 되니까요. 이게 바로 순환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가스는 이제 친환경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고, 바이오가스 사용 시 배출되는 CO2는 탄소 배출 페널티 부과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와 관련되는 것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는 이 기술이 매우 주목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효율도 낮고 규모도 적고 비용도
이제 탄소 포집 비용도 매우 높겠죠. 그 탄소 포집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첨부를 주는 거는 보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는데 잘하면 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첨부를 줄 테니까, 톤당 첨부를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뭐 10불에 만들면 990불은 네가 상금으로 네가 가져가라,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장려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톤당 20불 내외로 낮추겠다. 그래서 만약 그걸 정말로 메가 단위, 기가 단위로 더 확장시켜서 그 밑으로 내려갈 수만 있다면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주목되는 기술이어서 아주 그 대박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